안녕하세요. 훈이와 범희입니다. 우리가 항상 지금 뭐 건강 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건강 검진이라고 생각하면 거창하게 무슨 이런 테스트를 하고 무슨 MRI를 찍고 뭐 펫스캔을 찍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뭐 위내시경도 하고 장내시경도 하고 근데 가장 건강 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사한테 가가지고 직접 진찰 받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의사한테 가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혈압 재는 거. 혈압재죠. 예. 예. 근데 왜 혈압 재는 게 건강검진하고 뭐 어떻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직접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혈압은 실은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증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냥 재면은 나왔다는 거지 뭐. 그렇죠. 뭐 사람들 항상 생각하는 거는 혈압이 터지면 올라가면 막 뒤통수 막 잡고 그러는데 그런 게 그렇죠. 없죠 거의 많이. 심장내과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이제 신경과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을 때 제 환자분들 그런 분 진짜 많아요. 아, 집에서 아침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혈압을 예. 쟀어요. 예. 근데 170이 높은 혈압이 170이 나와가지고 예. 응급실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라고 예. 아침에 전화 오신 분 진짜 많거든요. 그래요. 예. 그 두통이랑 고혈압이랑은 또 관계가 있나요? 그러면? 뭐 혈압이 진짜 높으면 두통이 생기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예. 그 혈압하고 관계 없는 게 두통이에요 또. 예. 그래서 오늘은 혈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혈압이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게 중요한데 그거를 적당히 조절하는 게 중요한 점이 뭐예요? 혈압이 조절이 안 되면 뭐가 문제죠? 혈압이 조절이 안 되면 이제 네. 혈관에 질환이 생기는 거죠. 이제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혈관이 우리 몸에 있는데 우리 몸에 혈관이 없는 부분이 없잖아요. 네. 모든 곳에 혈관이 다 있는데 그 혈관 안에 있는 압력이 높아지는 게 고혈압인데 네. 그 혈관 안에 있는 압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다 보면은 혈관이 이제 혈관이 망가지게 되고 이제 우리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장기에 손상이 오게 되니까 네. 우리 몸에 혈관이 없는 장기가 없다 보니까 결국 우리 몸에 다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혈압이 중요하다 얘기를 예.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혈압이 너무 낮으면 장기에 혈액이 순환이 안 되니까 그것도 안 좋은 거죠, 그죠? 그것도 물론 그럴 수 있긴 한데요. 네. 그거는 이제 약간 좀 이제 간단한 질문은 절대 아니에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여러 왜 이제 저혈압이 생겼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혈압이 생긴 분이냐, 아니면 타고나기를 또 저혈압으로 타고났냐, 예. 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저혈압은 무조건 안 좋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약간 조금 그거는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혈압 재보면 항상 숫자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뭐 그렇죠. 120에 80. 예. 그 왜 숫자가 두 개나 나오죠? 어떻게 혈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혈관 속에 있는 압력인데 네. 이제 혈관 속에 있는 압력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이 네. 이제 심장이 피를 꽉 짜주면 이제 피를 우리 혈관으로 보내다 보니까 네. 결국 그 혈관 안에 있는 압력이 생기는 건데 심장이 피를 꽉 짜줄 때 생기는 그 압력을 우리가 수축기 압력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심장이 피를 꽉 짜고 나면은 다시 이완이 돼 가지고 심장이 다시 이제 심장을 다시 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완기 압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집에서 혈압 재보신 분들 아니면 의사 오피스 가셔가지고 혈압 재보신 분들 보면은 혈압을 재면 항상 넘버가 두 개가 나오죠. 높은 혈압, 낮은 혈압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수축기 압력이랑 이완기 압력 두 가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근데 수축기 압력하고 이완기 압력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숫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두 개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실은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는 주로 이제 수축기 압력만 예. 이제 잘 보시라 집에서 잴 때 너무 이완기 압력까지 신경 쓰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아유 너무 또 복잡해지고 네. 또 이제 헷갈리고 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대부분 임상 연구 결과들이 우리가 수축기 압력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한 거지 이완기 압력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그런 연구는 없습니다, 실은. 혈압을 집에서 재보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데 실은 낮에는 혈압을 재시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네. 일어나서 뭐 출근해야지, 뭐 출근하면 또 거기서 일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이를 2차적으로 내 혈압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낮에 일하실 때 뭐 이렇게 혈압이 뭐 잠깐 조금 올라갔다라는 거 가지고는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아요, 실은.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혈압은 이제 밤에 집에 와서 이제 주무시는데 밤에 잠을 자는 와중에는
혈압이 정말 컨트롤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주무실 때는 정말 뭐 120에 80, 뭐 130에 80 이 정도로 혈압이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집에 주무시는 동안에는 이제 혈압을 잴 수가 없으니까 제가 환자들한테 주로 말씀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에 아무래도 이제 아침에 막 서둘러서 안 나가야 되고 이럴 때 그냥 한 번만 혈압을 재보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그 아침에 잰 혈압이 그 주무실 때의 그 환자의 혈압을 가장 가깝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때 혈압만 컨트롤 되면은 제 생각에는 크게 뭐 그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혈압을 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예. 환자들 보면은 집에서 잴 때는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의사한테 와서 재보면 항상 높게 나온다 그런 사람들이 꽤 그렇죠. 있는데. 예. 예. 혈압은 실은 혈압에 관련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놀란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이럴 때 뭐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뭐 한국 분들 뭐 우리 옛날에 쓰는 말 중에 그런 속담 아니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막 둘이서 싸움할 때 이 자식 내 혈압 올리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게 정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제 뭐 감정적으로 뭐 격해진다라든지 이러면은 혈압이 올라가는데 아무도 그런 거를 실은 고혈압이라 하진 않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해졌기 때문에 2차적으로 혈압이 올라간 거지. 네. 이제 그래서 그런 2차적인 혈압이라 그리고 원래 정말 혈압이랑을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 오피스에서 혈압 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저는 주로 이제 환자분들에게 혈압계 하나 사셔가지고 집에 아침에 일요일이나 토요일 제일 차분하게 느끼실 때 그때만 한 번만 딱 재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훈이는 혈압을 집에서 사가지고 혈압기를 사가지고 재는 걸 권한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예. 혈압기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살다 예, 그러면 그렇죠. 어느 게 좋은 건지 예. 어떤 거. 제 생각에는 혈압계는 요즘 나오는 것들은 막 이게 막 너무 전자의 기능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막 복잡한 거는 안 사셔도 되고요. 주로 네. 이제 이 팔에서 재는 거, 팔뚝에서 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팔뚝에서 재는 혈압계 중에 아주 제일 간단하고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어야지 고장이 안 나니까 간단한 걸 사시면은 제 생각이 될 것 같고 요즘에 뭐 비싼 혈압계는 이렇게 손목에서 재는 혈압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손목에 있는 혈관은 여기 팔뚝에 있는 혈관보다 훨씬 더 사이즈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또 측정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같은 경우라면 제 환자분들에게는 손목에서 재는 혈압계는 제가 사지 마시라고 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고 혈압을 잴 때 앉아서 재는 게 좋은가요? 들어 누워서 재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예, 뭐 편하신 자세에서 재시면 되고 네. 편하신 자세에서 재면 되는데 뭐 이렇게 편하게 해서 재시면 되는 거지.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혈압계를 여기 차고 이렇게 막 팔을 들고도 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뭐 혈압을 왼팔에서 재는 게 좋은가요? 오른팔에 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상관없어요? 별로 상관없는데요. 예. 실은 오른팔에서 재는 혈압이랑 왼팔에서 재는 혈압이랑 예. 똑같은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예. 제 환자분들도 오른팔에서 쟀더니 뭐 140에 80이 나오고 왼팔에서 쟀더니 뭐 내가 150에 70이 나오고 놀래가지고 막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은 혈관의 사이즈 자체가 오른쪽 왼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조금씩 차이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한 10에서 15 우리가 미리머큐리 정도 차이 나는 거 가지고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소변이 막 마려운데 참고 그 혈압을 재면 혈압이 높게 나와요? 당연합니다. 예. 예. 그 뭐 신경과 전문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은 교감신경, 무교감신경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모든 상태는 실은 혈압을 올리거든요. 예. 그래서 낮에 혈압을 재시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통증이 있는 사람이 혈압이 재면 혈압이 확실히 그렇죠. 올라가죠. 예.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인지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는 이제 내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그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 거지 실은 진짜 혈압이 아니잖아요. 가끔씩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 중에 아주 20대의 건강한 젊은 여자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닥터 오피스에서 혈압만 재면 혈압이 220까지 올라가요. 막 그래가지고 혈압약을 막 3-4개씩 드시고 계신 분들이 오시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요즘 하는 게 24시간 혈압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혈압계를 채워드려요. 그러면 24시간 동안 혈압을 계속 재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을 보면은 밤에 주무실 때는 혈압이 정말 정상이에요. 막 110에 80으로 네. 쫙 정상인데 아침에
이제 눈 뜨고 생활을 시작하시고 나면은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원래 혈압을 우리가 한국말로 본태성 고혈압이라 그러나요? 본태성 고혈압을 정말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굉장히 밖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민감하신 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뭐 고혈압이 왜 나쁜가 얘기해보고 혈압을 측정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그럼 고혈압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를 해야 되죠. 어떻게 혈압을 낮추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예, 그렇죠. 제가 진단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제가 환자분께 집에서 한번 한 2달 정도 혈압을 꼭 재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정말 혈압이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즘 흔히 이제 고혈압이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은 정말 심장병이 없는 분이라면은 140에 90 이상으로 혈압이 이제 우리가 계속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많은 연구 결과가 혈압 치료에 있어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식사 조절을 하시고 하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혈압에서 한 10% 정도는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만약에 아주 조금 혈압이 올라가 있는 분 계시잖아요. 한 150, 160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계신 분들에게는 그러면 좀뭐 유산소 운동을 좀 더 하시고 그다음에 식사 조절도 소금을 좀 더 적게 드시고 탄수화물 좀 적게 드시고 이렇게 야채를 좀 많이 드시면서 좋은 생활 습관을 한번 가져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혈압을 재봐요. 그러면은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좋은 식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죠.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그 균형 잡힌 식단이 제일 중요하고 조금 이제 소금을 작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런데 또 요즘 나오는 연구 결과가 또 그런 게 있죠. 뭐 이렇게 카페인이나 뭐 이런 카페인을 드시면은 뭐 혈압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대조군을 봤는데 커피를 2~3잔씩 마시는 사람 매일 하루 매일 그거 안 마시는 사람하고 비교해봤더니 커피를 2~3잔씩 마시는 사람의 혈압이 더 낮았다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카페인이 무작정 우리 몸에 안 좋다라고 많이 생각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 나오는 연구 결과로는 뭐 카페인이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몸에 안 좋다기보다는 뭐 오히려 더 심혈관 기능에는 유익한 점이 많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커피나 뭐 그린티를 하루에 2~3잔씩 드시는 분이 있다면은 굳이 그거를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나트륨, 소금기를 덜 먹는 게 그 혈압 낮추는 데 제일 도움이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소금을 안 넣으면은 또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주로 소금을 어떤 환자분들은 고혈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나 오늘부터 소금 절대 안 먹을 거야 막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하는 건 별로 안 좋으세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생 내가 쭉 좋은 생활 습관을 통해 가지고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금을 안 드시겠다라는 것보다는 소금 사용을 좀 더 작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고 음식이 맛이 없으면 또 우리가 또 삶의 또 질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쓰긴 쓰시되 너무 많이 쓰시지 말아라 이런 거죠. 네. 그러고 또 중요한 거는 야채나 과일 그쪽을 많이 드시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육류는 좀 덜 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생선류는 좀 드시고. 그렇죠. 예. 그 여러분 다 아시는 기본적인 건데. 그럼요. 다 아시는 거세요. 예. 근데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주로 이제 저는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그 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제가 시간을 드려요. 그러면서 좋은 생활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그런데 그런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시고 다시 저한테 오시면은 이 생활 습관으로 평생 실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면 여쭤봐요. 그러면 그럼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시는 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혈압이 조절이 잘 되고 있으면은 혈압 약이 필요 없는데 나는 이거보다는 더 생활 습관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는데 혈압이 올라가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약을 써야죠. 예, 그렇죠. 혈압약은 종류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죠. 종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훈이와 범위에서 설명을 다 드리기에는 그렇죠. 좀 제 생각엔 좀 힘들 것 같고요.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거는 환자의 어떤 상태나 환자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이라든지 뭐 당뇨가 있냐 없냐 뭐
아니면 심장병이 있냐 없냐 이런 거랑 또 많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 생각에 주치의랑 상의하시는 게 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혈압 체크를 하셔가지고 네. 고혈압은 빨리 조절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 검진의 가장 기본적인 거 혈압 체크하는 거. 그렇죠. 예. 지금까지 훈이와 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